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인터넷이나 SNS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교사들 그리고 교과 간에도 되게 수많은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는데 집단지성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단톡방에 특정 교과가 1000명 이상 모여 있는 단톡방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주고 그 의견에 비록 저희가 아니어도 저희 우리 수업 상담소 멤버가 아니더라도 그 메시지를 읽은 또 다른 분이 거기에 답글을 달고 이런 주고받는 지식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또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수 댓글러 선생님들 지금 저희가 뽑아놨고요. 우수 댓글러 꿀팁과 우수 댓글러 질문 형태로 구분해 봤습니다. 우수 댓글 꿀팁 먼저 수학 노현진 선생님, 도른미 선생님, 아이디가 도른미예요. 자, 그리고 정환교 선생님, 그리고 김정채 선생님, 그리고 우수 댓글러 질문, 그리고 임대렐라 선생님, 그리고 김영선 선생님, 김은정 선생님. 그리고 우수 댓글로 뽑히신 분들은 유튜브 화면 안에 공지사항에 링크로 올려놨으니까 채택되신 분들은 선생님들께서 링크에 선생님 성함과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학교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바로 선생님들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자, 운동 고수님들의 적극적인 수업 나눔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수업 상담소 발표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 모셔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안녕하세요. 세 번째 수업 상담을 맡은 이태성입니다. 화면에서 사라졌다 나타나는 거 학생들이랑 할 때도 종종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했었는데 화면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아이들의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과 인사할 때 화면에서 사라질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 아래서 나타나기, 화면 밖으로 나타나기 이런 방법 사용하는데요. 세 번째 수업 발표는 체육과 이태성입니다. 저예요. 자, 저는 혼자 하니까 이제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체육교사로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움직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시대는 끝났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체력을 기른다는 자세로 수업에 임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체육 선생님 이태성 선생님의 수업 사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태성입니다. 모순평. 제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요즘의 수업 철학입니다. 모순평. 모든 순간이 평가였다. 아이들에게 말하는데요. 달리 말하면 모든 순간이 배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의 단절이 가장 심한 교과 중에 하나가 바로 체육교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체육교과는 기능, 지식, 태도 이 세 가지를 수업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인지적인 요소가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혼재되어 있을 때 연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연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요즘엔 MZ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 이 브랜디드 수업, 원격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려면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MZ 세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챕터 1은 재현이에요. 흔히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강제된 미래에서 우린 강제된 미래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강제된 미래에서 앞서간 미래로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강제됐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가 끝난다고 해서 과거 교육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강제된 미래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와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앞서간 미래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를 이해하는 안목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생각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기능적 기술, 창의성, 비판적 사고, 사회문화적 이해, 협력, 효율적 소통, 정보 검색 및 선택 능력, 디지털 안정, 이 8가지를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 태어났을 때 핸드폰이 없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태어났을 때 혹은 교직에 들어섰을 때 다 종이로 작업하시던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저도 처음에 교직에 들어왔을 때는 나이스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MZ 세대는 M 세대와 밀레니엄 세대와 제네레이션 Z 세대의 합성어인데요. 이 두 세대가 합쳐진 세대가 지금 10 대부터 현재 40 대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특징이 있습니다. 모바일 네이티브. 현재 10대 아이들이죠. 태어났을 때 이미 핸드폰이 있고 식당에 가면 쉽게 핸드폰을 조작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세대라고도 해요. 그리고 커뮤니티와 밈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세대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이해할 때 수업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만나는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밈이란 최근에 인기 있었던 가수 비의 깡 같은 경우가 밈 문화를 통해서 도드라진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밈은 특정 커뮤니티나 조직에서 유행하던 것들, 그들만 알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 밈 문화라고 합니다. 자, 백 투 더 퓨처 2021. 영화 백 투 더 퓨처는 1985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때 미래로 갔던 시기가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 시기죠.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백 투 더 퓨처 처럼 미래에 갔다 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 순간 과거로 갈 것인가 미래로 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왕 미래에 갔다 왔다면 '미래로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육 세계에 던져진 레트로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이곳은 부천에 있는 만화박물관인데 저희 딸들과 제 사진입니다. 최근에 레트로가 또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수업 철학이나 수업 교수학습 방법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교수학습 방법과 수업 철학들이 이 디지털 세계에 맞게 조금 변화됐을 뿐이라는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갖고 있던 수업 철학을 여기에 맞춰서 잘 조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수업 사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배움이었다. 모순평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제 수업 사례는 체육 교과 특징을 가지고 있죠. 신체 활동과 그리고 지식 그리고 정서 이 세 가지를 다 다루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수업할 때 항상 하는 말입니다. 이 사진은 원격 수업할 때 각종 홈페이지나 구글 클래스룸에 띄워 놓은 사진이고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수행이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수업에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 교과가 원격 수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구가 일단 없죠. 농구 수업을 하는데 집에 농구공과 농구 골대가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순간순간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다가 그럼 매 순간순간 여러 학생들이 참가하는 모든 내용들이 수행 평가
평가의 일부분이 되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모순평인 이유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수업에 몰입하게 하는 욕심이 있었고, 내 수업이 재미있고 흥미롭고 싶었고, 특히 원격 수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원격 수업할 때 화면 한 구석에만 아이들이 나타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출석만 한 상태로 수업에 참가하는 게 싫어서, 너희가 움직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점수를 주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로 했습니다. 이때 가장 잘 활용했던 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였던 것 같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데이터를 매시간 입력했고요. 그래서 누적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들의 점수를 수행평가 점수로 환산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장점은 우리가 어느 공간, 어떤 기기라도 구글 문서에 접근만 할 수 있으면 입력할 수 있고, 심지어 학생들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수식이 되죠. 수식이.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다 입력한 것들을 더하면 혹은 곱하면 혹은 나누면 하나의 점수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예인데요. 원격 수업을 할 때 이제 체육은 신체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격 수업할 때 신체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활동한 친구들에게는 1포인트를, 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0포인트를 이렇게 매시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수행평가이면서 동시에 신체 활동을 요구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음악을 틀어놓고서 학생들과 화면 앞에서 움직입니다. 저도 여기 화면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준비운동부터 시작해서 웜업 지금까지, 그리고 다양한 고강도 운동까지 하는데 10분 동안 저를 잘 따라한 친구들에게 점수를 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수업했는데 어떤 아이가 다른 교과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과 선생님이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선생님께서 갑자기 수업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수업할 시기가 생겨서 얘들아 우리 뭐 하지?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선생님 책 읽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야 어떻게 나 혼자 책을 읽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체육 선생님은 운동도 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 체육 선생님 운동을 해? 근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희도 같이 해요. 화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아이들에게 신체 활동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장면이고요. 이거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했었던 수업 장면이고요. 수업 사례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자료 입력과 수행평가, 앞서 이 영상은 아이들이 대면 수업으로 모든 별 경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순위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점수를 주는데, 이게 바로 이 다음이 바로 이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아이들의 순위를 부여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통 체육교과는 수행평가를 본다거나 과제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운영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요. 왜냐하면 학생 한 명 한 명 관찰해야 되고, 그리고 몇 점인지 확인해야 되고. 근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구글 설문을 통해서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아이들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자신이 어떤 순위, 어떤 점수를 획득했는지 제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저한테 쌓이겠죠. 그러면 운영 시간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어요. 1, 2, 3등에게 3점, 2점, 1점을 주는 과제였는데, 앞서 잠깐 봤었던 동영상이요.
학생들에겐 구글 설문으로 학번 이름 그리고 자신의 포인트를 입력하세요라는 아주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포인트를 입력하고 그 포인트를 누적 기록할 수 있는, 그래서 운영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1등이 3점을 획득한 친구들이 41%, 그리고 2점을 획득한 친구들이 29%, 28%, 4대 3대 3으로 균등하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도 학생들에게 40%의 학생들이 3점을 획득한 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수업에 대한 질문을 저녁 10시, 12시, 1시에도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이 녀석들이 이 늦은 시간에 어떻게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보내지? 예의가 없군 라고 생각했었는데 문득 이 늦은 시간에도 내 수업을 위해서 질문하는 친구들에게 감사한 생각이 들면서 아무리 늦은 시간이어도 빠르게 답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이들은 수업 끝나고 10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오고 10시 이후에서야 교과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이런 커뮤니티 문화가 익숙한 아이들에게 우리도 이제는 마음을 열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24시간 항시 질문하라고,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편입니다. 패들렛과 미리 캠퍼스를 활용한 체육 수업 사례인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패들렛이고 패들렛 안에 있는 작품들은 미리 캠퍼스를 이용한 포스터 만들기입니다. 미리 캠퍼스는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다양한 유인물을 만들 때 많이 활용하시는데 저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걸 아이들이 만들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리고 패들렛에 제출해라 라고 했습니다. 미리 캠퍼스를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접해본 친구들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리 캠퍼스는 국내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 이런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냐면 접근성을 굉장히 성실하게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캠퍼스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조작하는 방법을 10분만 설명해 줘도 아까 말했듯이 MZ세대의 특징인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네이티브죠. 이 아이들은 금방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믿고 그려봐, 해보자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패들렛에 제출하게 하고 아이들의 자료가 모아지면 이 자료들 중에 우수한 자료를 뽑아서 직접 현수막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관에 현수막으로 걸어놨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반은 제가 만든 거고요. 반은 아이들이 만든 거고 또 그 아이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자료가 직접 생산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더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되고 자신의 작품이 학교 체육관에 걸려 있다는 걸 보면 더 뿌듯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웃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카웃은 퀴즈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체육 수업 중에 체육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모든 반에 한 번씩 실시했고요. 이 카웃 프로그램 점수를 바탕으로 수행평가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웃 프로그램을 통한 퀴즈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이따가 4부가 끝날 때 카웃 프로그램 핀이 제공될 거고요. 10개의 문제가 나갑니다. 꼭 참가해 주세요. 메신저, 아까도 메신저 얘기했는데 메신저는 우리의 연결고리라는 확신을 갖고 메신저를 쓰고 있고요. 아이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그리고 친근하게 답변하는 편입니다. 이랬더니 아이들이 한동안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만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질문을 주고받다가 저녁이면 저녁 잘 먹어, 잘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과 더 친근감을 높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섭게 생겼잖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메신저밖에 없었습니다. 제 앞에 오면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학교마다 G 수익 계정을 활용할 수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저도 G 수익 계정을 쓰는데 구글 클래스룸을 쓰기도 하지만 구글 클래스룸도 썼지만 아이들에게 그 G 수익 계정, 학생 G 수익 계정을 주고 나면 관리가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사 G 수익 계정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은 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자료를 수업 자료를 교사 G 수익 계정으로 받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특히 구글 설문 같은 경우에 아이들에게 대용량의 동영상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선생님들 꼭 학교에 있는 G 수익 교사 계정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글 문서로 협업하기인데 수행평가 활동 중에 하나고요. 구글 문서를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줌 상태에서 소회의실을 만들어주고 해당 구글 문서의 링크를 사본 만들기에서 각 소모임마다 만들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해준 다음에 학생들이 함께 회의하면서 지금 도안이거든요. 작품 만들기 활동지인데 이 활동지에 자신들의 작품을 회의하면서 만드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협업 프로그램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평상시에 잘 하지 못하던 활동들을 원격에서 더 잘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코로나 시대에서 겪었던 것 중에 또 중요한 건 바로 동영상을 통한 시공간의 극복입니다. 사실 체육 수업에서 수행평가는 교사가 보는 순간에 실시해야 하고 그 실시하는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수행평가 점수를 부여하는데 그러려면 30명의 학생에게 1분씩만 봐도 30분의 시간이 흘러가게 돼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죠. 대신에 학생들에게 핸드폰을 하나씩 배정해주고 핸드폰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촬영하게 하고 그 작품을 제출하게 하면 무한정 반복해서 시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사는 나중에 그 동영상을 취합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통한 시공간의 극복은 체육과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수행평가 방법이 된 것 같습니다. 구글 설문, 아까도 구글 설문을 통해서 운영 시간을 줄였었는데요. 구글 설문을 통해서 수업 후기를 매번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업에 피드백을 받고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설문을 받음으로써 더 나은 수업으로 이끌어가는 걸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과제 제출도 있었는데요. 잠깐 보시고 말씀 나누죠. I'm in California where it never rains. Since I landed here, it's raining every day. You and I are stormy. 지금 보신 동영상은 학생들과 체육 수업 수행평가 중에 하나로 플로깅은 조깅과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 겹쳐진 최근에 유행이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보호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수행평가 중에 하나였고요. 이 활동을 하고 자신의 활동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라 라고 했고요. 해당 동영상은 마지막에 끝나면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고프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했고요. 핸드폰 어플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들은 굉장히 빠르게 습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해라 했더니 아이들이 만들어서 제출한 영상입니다. I'm in California where it never rains.
자, 그리고 또 런데이라는 앱을 활용한 달리기 수업이고요. 학생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고 학교 운동장에서 자신이 뛴 거리를 핸드폰 GPS를 통해서 어 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터넷과 그리고 기기 그리고 신체 활동이 혼합되어 있는 수업, 이거는 비단 체육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수업할 때는 아이들에게 오늘 수업 시간 중에 2.5km를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달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린 거고요. 3km를 달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아이들이 운동장을 계속 동그랗게 돈 경로입니다. 유튜브를 활용하는 건 굉장히 좋은 수업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학생들이 유튜브에 접근할 때 잘못된 정보나 그릇된 지식을 얻지 않도록 먼저 사전 교육이 필요할 거고요. 교사들은 보통 유튜브에 자신의 수업 영상을 올려서 제공해 주는데, 반대로 학생들이 유튜브에 자신의 영상을 올려서 교사에게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일부 공개로 아이들이 유튜브 업로드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고 담당 교사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교사만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계정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교사의 확인 이후에 언제든지 지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유튜브 영상 중에 한 장면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는데, 저는 구글 즐겨찾기에 프로그램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쭉 저장해 놓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유용한 프로그램들 4가지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알캡처는 빠르게 화면을 캡처할 수 있어서 제가 유용하게 활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4K 비디오 다운로더는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데, 유튜브 링크를 그대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영상을 다운받아서 편집해서 교사의 계정이나 별도로 제공해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유튜브에 접근하는 걸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비진 스크린 리더는 레코더는 선생님께서 핸드폰으로 직접 화면을 녹화하면서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고수의 정권 찌르기 원리는 이런 뜻이에요. 프로그램 하나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아이디어가 그게 고수의 정권 찌르기 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막 쓰기보다는 프로그램 하나를 자기 수업 상황에 잘 적용해서 녹여낼 수 있다면 구글 문서의 설문 하나도 굉장히 좋은 수업 자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원격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게 3가지 있습니다. 원격 수업할 때 첫 번째, 교사는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연예인과 같다. 교사는 여러분들의 반응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꼭 반응 연습을 하는데요. 수업 들어갈 때 항상 카메라 앞에서 사운드 체크, 반응 체크하겠습니다. 저에게 박수 쳐 주세요. 하트 날려 주세요.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반응을 적극적으로 시키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70%는 비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마이크를 켜고 끄는 것보다 아이들이 몸으로 움직여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권장하고요. 그래서 빠르게 의사소통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니다. 자, 수업 사례, 아까 모순평이라고 했는데 수업 사례 보는 바와 같이 되게 수업 목표를 되게 세분화시켜서 여러 가지로 가지고 가고, 그 여러 가지를 각각의 포인트로 가져간 다음에 각 포인트들이 수행평가 점수로 환산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점수 집계표가 구성되게 됩니다. 체육과 특성상 원격과 대면 수업을 혼합하게 되면 대면 수업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수업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에서 각각, 원격 수업에서는 퀴즈 만들기, 잡지 만들기, 가로 세로 퀴즈, 트릭샷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 그 대면 수업에서는 실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봤습니다.
가로 세로 퀴즈는 구글 문서를 통해서 만든 거고요. 체육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가로 세로 퀴즈 다 아시죠? 모둠별로 만든 거고 역시 줌 소모임을 활용해서 했고요. 왜 퀴즈를 만드냐?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대부분의 정보는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아이들에게 이제 문제를 주고 답을 찾기보단 아이들에게 문제를 만들게 하는 게 지금 시점에 더 적합한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이들에게 답을 쓰기보다는 문제를 만들게 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영상을 보면서 내용을 유추하게끔. 자, 패들렛이 원격 수업에 들어오고 나서 패들렛이 참 많아졌었죠. 역시 패들렛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담벼락에 자신이 찾은 정보들을 우리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하나의 잡지를 만들자. 농구 잡지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했었고요. 결국엔 답하는 능력보다 질문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자라는 말입니다.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시작된 수업이고요. 농구 규정집을 이용해서 그 규정집에 있는 내용들을 추출해서 문제를 만들거라라고 했었습니다. 도전 트릭샷 그리고 도전 트릭샷의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단순한 과제잖아요, 되게. 체육교과는 다양한 교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교구를 제공해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교구를 제공해 주기보단 그 개념을 제공하고 그 개념을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이 수업의 개념은 이거였습니다. 타겟과 투사체 그리고 성취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트릭샷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아이들이 만든 거고요. 지금 아이들이 넣고 나서 탄성을 지르는데 이 탄성 지르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었어요. 성취감을 느끼자.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다른 형태로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형태지만 같은 개념을 달성하게끔 했었습니다. 이 아이는 옥상에서 탁구공으로 프라이팬이랑 도마 같은 걸 갖다 놓고 트릭샷을 시도했었던 거고요. 이건 학교에서 했었던 대면 수업이고요. 자, 그리고 원격 수업할 때 했었던 실제 활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안전 수업에서 했었던 소화기 찾기. 집 주변에 있는 소화기를 빨리 찾아서 화면 앞에 갖고 오기 했었던 수업이고요. 이게 체육교과는 이렇게 직접 몸이 움직이는 걸 메인 주제로 하게 됩니다. 매듭법과 CPR 큐브 안전에서 심폐소생술 연습하기와 그리고 안전 매듭법 만들기. 이고요. 이번에 스포츠 프로젝트라고 해서 원격 수업할 때 그리고 대면 수업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둘을 이어줄 수 있을까 하다가 활용했던 것이 스포츠 프로젝트 수업이고, 스포츠 프로젝트는 구글 슬라이드를 이용한 스포츠 프로젝트를 만들기였고요. 각각의 7가지 역사, 인물, 기능, 장비, 전술, 시간, 규칙 등과 같은 7가지 요소와 필수 요소와 직접 간접 체험 요소 그리고 체험 및 탐구 소감문을 활용해서 구글 슬라이드에 아이들이 작업하게 했고요.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화면도 구글 슬라이드를 통해서 만든 거고요. 이와 같이 아이들에게 구글 슬라이드를 제공해 주고 각각 슬라이드에다가 역사, 인물, 기능, 장비, 전술, 사건, 규칙을 조사해서 작성하거라 그리고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례인데요. 한국무용하는 친구가 구글 슬라이드로 각각의 역사, 기능 등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동영상과 그리고 후기까지 구글 슬라이드로 작성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자신이 직접 탐구해서 자신의 슬라이드 하나하나 채우고 그 하나하나 채운
슬라이드를 저에게 제출하면 저는 피드백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율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진짜 좋아하는 스포츠를 조사하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사회자로 돌아가서 질문과 답변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온 걸 한번 볼게요. 플로깅 처음 들어보네요. 플로깅은 건강 영역이랑 연결해서 수업하신 건가요? 건강 영역이라기보다는요, 플로깅은 융합 수업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국어 그리고 도덕 선생님들과 함께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환경을 보호하자, 그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는 의미에서 조깅과 그리고 환경 보호 활동이 섞여 있는 플로깅 활동을 해봤습니다. 건강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픈 채팅방에 부적절한 문구나 글이 올라오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두 가지를 열어요. 하나는 1대1 채팅, 하나는 단체 채팅. 단체 채팅은 내가 공지하는 용어로만 씁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선생님이 공지하는 용어로 씁니다. 여러분들은 대답 정도만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질문 있는 사람들은 오픈 채팅방 중에 개인 1대1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채팅방을 운영합니다. 물론 수업 전에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죠. 부적절한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오픈 채팅방을 만들 땐 오픈 채팅방에 로그인할 수 있는 별도의 코드를 만들어서 아무나 들어오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번과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운영하죠.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정확히 동작을 하는지 바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동작을 평가하기 당연히 어렵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지금부터 10분 동안 신체 활동할 건데 녹화합니다. 지금부터 녹화하고요. 녹화된 영상은 수업 후에 선생님이 다시 보면서 피드백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녹화된 영상이 있으니 정확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학생들이 책상에서 일어나서 정확한 동작이 아니더라도 조금 움직이면 거기에 만족했습니다. 책상에 일어나는 거 일단 만족했고요. 책상에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 하는 거에라도 만족했습니다. 이 수업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이 땀을 흘리면 더 좋겠지만 땀을 흘리는 것 이전에 일어나서 움직인다 였습니다. 무임승차 못하게 하는 좋은 팁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활동이 평가와 연결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너무 평가에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평가에 모두 다 반영되게끔 우리 교사의 가장 큰 권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작 하나하나, 그 활동 하나하나가 평가에 반영되게끔 수행평가를 기획해서 운영했고, 그래서 실제로 평상시에 운동 기능이 되게 좋아서 학교에서 수행평가 보면 연습 하나도 안 하고 만점 받던 친구들은 거꾸로 만점을 받지 못하고 매 시간 조금씩 소소하게 성실하게 참가했었던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있을까요?